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영 위원장님께서 의원 발의 조례안 제안 설명을 위해 자리를 옮기심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3항 의사 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의안번호 제9-427호 평택시 도시개발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개발법의 인용 조항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특별회계관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당연직 직위를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0조 제1항과 안 제11조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근거 및 재원 근거 법령을 보완했고 안 12조 제4항은 현재 일반회계와 함께 통합결산을 하고 있어 불필요한 결산서 60일이내 제출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안 15조 제2항은 위원회에서 심의되는 융자금 규모와 타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 검토하여 위원장 직위를 실국서장에서 부시장으로, 부위원장 직위를 과장에서 실국서장으로 상향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9-429호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제53조 제2항에 신설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음에 따라 우리시는 아파트 주민공동시설, 부속용도 등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전을 고려하면서도 주민들에게 필요한 거실을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6조의 2를 신설하여 아파트의 관리사무소, 경비실, 용역원 휴게실, 주민공동시설과 단독주택 및 노유자 시설의 부속용도, 바닥난방 및 배관을 설치하지 않는 부속 창고에 대하여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하층에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주택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이 없으므로 제4항 의사 일정 제4항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3항 평택시 도시개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 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 그 신설된 26조 제2항 지하층 거실 제법 53조 2항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 지하층 거실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게 지금 신설을 했는데 그동안 단독주택이나 그 빌라 이런 쪽에 그 반지하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 주거시설로 저기 세대가 살 수 있는 시설들이 있고 뭐 거실이라든가 화장실 뭐 다 있었는데 이거 조항하고는 어떻게 개념이 다른가요?
네, 지금 그 시행령이 예. 이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지하실은 예. 거실을 설치할 수 없다라는 말이 이제 주거나 예. 뭐 작업이나 이런 공간들을 설치할 수 없다라고 해서 이제 예. 세대가 못 들어가게끔 이제 제한을 이제 원천적으로 해놨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이 그 조례를 이제 왜 이렇게 개정을 하게 됐냐면 그 지금 이제 공동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 주민 공동시설이나 관리사무소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지하 공간에 많이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예. 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지금 현재 법령상으로는 공동주택에 그런 것들을 설치할 수가 없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제 저희가 부득이 이제 그 아직까지 이제 시행령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조례를 만들어서 공동주택에 그런 부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사항이 우리가 그 되겠습니다. 아파트 공동주택 지하실 같은 경우에는 그 여기 얘기했다시피 청소원이라든가 경비원들이 쉴 수 있는 그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네. 법으로도 제도상으로도 경비원들이나 청소원들 그 근로자들한테 휴식 공간을 제공하게 돼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그 아파트 지하에 그동안 이렇게 정식으로 이렇게 만들지 못해서 이렇게 돗자리 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조례가 이제 개정이 되게 나면 정식으로 그 거실이든가 이런 거를 거기다 지금 설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죠? 맞습니다. 아, 예. 예, 좋은 제도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대답을 해주셔야죠. 안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평택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평택 가로 열고 포승 가로 닫고 도시관리계획 제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안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426호 평택포승 도시계획시설, 체육시설 공공청사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포승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포승읍 지역 주민들에게 문화 체육 서비스와 다양한 활동 기회를 제공하자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 결정에 대해 시의원님들의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자료 좀 준비를 좀 하겠습니다. 평택 도시관리계획 그 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그 결정 변경안에 그 대한 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위치는 그 포승읍 행정복지센터 남측 그 규모 13,844평방미터이며 사업비 전체 사업비는 333억 원입니다. 그 금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말 공사 착공 목표로 행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그 포승읍 행정복지센터하고 그 포승읍 그 기존 체육시설 그 하부에 그 대부분 이제 전답으로 이루어진 그 농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주택이 한 동과 창고가 한 동이 있습니다. 다음. 대상지 현황입니다. 대상지 표고는 그 대부분 이제 17에서 24m 사이로 그 대부분 그 완만한 그 표고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도도 대부분 10도 이하이기 때문에 그 구릉지 그 약간의 그 구릉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지목벌 현황입니다. 그 전체 이제 전 그 밭이 54.2%고 임야가 39.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으로는 그 국유지 그 농림축산식품부 토지가 280평방미터가 있고 공유지가 5,369평방미터, 사유지가 그 8,195평방미터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결정 그 변경 조서입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그 변경 결정도입니다. 그 기존 체육시설 그 하부에 그 지금 그 공공청사하고 체육시설을 그 같이 그 지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계획도입니다. 다목적 그 체육관 및 그 문화 놀이터 건물을 신축하고 그 옆으로 이제 주민 그 휴식 및 그 잔디 광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교통 처리 계획도입니다. 국도 38호선과 연결되어 그 이용자의 접근과 그 분산에 유리한 위치에 있으며 차량 동선은 동측의 8m 도로를 이용하여 진출입이 가능합니다. 다음. 사업비 그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그 330억 원으로 보상비 73억 원, 그 공사비 175억 원, 부대비 82억 원입니다. 24년까지 152억 원을 확보하였고 잔여 178억 원은 26년까지 연차별 확보 계획입니다. 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그 주민들이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죠. 이게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뒷받침은 최대한 좀 빨리 해줘서 이게 좀 그 순차적으로 빨리 일들이 완성이 되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최종 사업이 끝나는 겁니까? 네, 2024년도 원래 이제 말에 이제 끝나는 그렇죠. 건데요. 저희들이 이제 명시월하고 사고기월 통해 가지고 2년 정도는 지금 이제 연장을 할 수 있어서 농림부하고 이제 협의할 겁니다. 제가 이제 왜 질의를 드렸냐면 사실 아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워낙은 그 올해까지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좀 시기상 상당히 많이 좀 늦춰져서 사실 우려도 좀 있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연장이 돼서 이제 26년까지 가니까 최대한 빨리 좀 최대한 해주시길 바라고요. 이 포송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사실은 오송에서도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농어촌공사한테 이제 위탁 줘가지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랑 또 그 농업정책과는 괜찮은데 이제 다른 부서랑 협의 과정에서 이게 상당히 좀 늦어져요. 늦어지다 보니까 그 오송 같은 데도 상당히 시일에 쫓겨가지고 좀 고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같이 동참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길 좀 바라고요. 지금 저 진입로 부분은 해결이 된 겁니까? 네, 진입로는 해결이 됐습니다. 네. 이제 그 다 부지 매입하기로 결정이 났고요. 뭐 도로는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지금 그 체육시설하고 그 청사 문제 때문에 이제 청사하고 같이 중복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행정적으로 지원을 해서 이게 주민 주도 사업이기 때문에 또 주민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지금 서부 지역에 이제 그 종합 그 체육 시설과 공원을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예. 지금 뭐 우리 강정구 의원님 방금 질의를 하셨지만은 서부 지역이 우리 평택시 남북 권역으로 보면은 남부, 서부, 북부 권역으로 보면은 사실 제일 좀 미흡합니다. 그 모든 시설이. 그래서 좀 추진을 잘 해주셔서 기간 내에 완치할 수 있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좀 심려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 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택 도시관리계획 제1호 체육시설 2호 공공청사 결정안의 의견 청취권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을 상정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안번호 제9-428호 안건인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평택시 죽백동 420번지 1원의 도시개발법 제11조 제5항에 따라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을 통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평택 죽백 1지구 도시개발사업 제안서가 수용된 사항으로 국토위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프레젠테이션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이상기입니다. 의안번호 제9-428호 안건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지는 죽백동 420번지 1호는 2016년 농업진흥지역 해제 이후 만세로 주변으로 다수의 개발 행위에 따른 소규모 개발이 확산되어 계획적 도시개발이 요구되는 지역입니다. 체계적, 계획적 주거환경을 마련하고자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 배정 및 수용 여부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21년 4월 도시개발 사업에 대한 민간 제안이 수용된 지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생산 녹지 지역에서 자연 녹지 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시의회 의견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개요입니다. 죽백 1지구는 환지 방식의 도시개발 사업으로 면적은 48만 3,704제곱미터이며 세대수는 3,999세대로 계획하였습니다. 생산 녹지지역 33만 2,627제곱미터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입안된 사안입니다. 지난 2020년 12월 30일 주민 제안하여 도시위원회 자문, 공람공고 관련 실과 협의, 전략 환경영향 평가 및 재해 환경성 검토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입니다. 평택 도시기본계획상 동부생활권으로 지난 2021년 4월 도시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와 예정용지 물량 배정을 받았습니다. 용도 지역상 생산 녹지지역 및 자연 녹지지역이 혼재된 지역으로 생산 녹지지역 면적은 약 33만 제곱미터로 전체의 6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현황 중 사업지 대부분이 전답, 대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유지가 전체 면적의 94%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체로 평탄한 지형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계속 대상지 현황입니다. 사업지 내부는 북쪽으로 청룡천, 미국 처리장, 주유소가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으로 송전탑이 지나고 있습니다. 서측 만세로변으로 다수의 개발 행위로 인한 근린생활시설 등이 입지하고 있고 동측으로 동부고속화도로가 공사 중에 있습니다. 주변으로 소사벌 택지지구, 동사기지구 도시개발사업 등이 개발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다음은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죽백 1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정을 위해 생산 녹지지역 약 33만 평방미터를 자연 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생산 녹지 지역 면적이 전체의 30%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계획입니다. 먼저 토지연 계획 아닙니다. 주거시설 용지는 공동주택 용지 3개 블럭, 단독주택 용지, 준주거 용지로 계획하였습니다. 도시 기반 시설로는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초등학교, 유치원 등 전체 구역 대비 44.8%로 계획하였습니다. 북측의 미곡 처리장과 주유소는 존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속 부문별 계획입니다. 인구 수용 계획 아닙니다. 전체 계획 세대수는 3,999세대, 계획 인구는 9,998인으로 인구 밀도는 헥타르당 207인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단독주택 용지는 830세대, 공동주택 용지는 3,169세대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에 대한 계획입니다. 기반시설 용지는 도로 53개 노선, 주차장 5개소, 공원 2개소, 녹지 3개소, 초등학교 유치원, 저류조 각 1개소를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수 공급 계획입니다. 현재 평택시에 추진 중인 대체수원 개발 계획에 따라 2029년 이후 공급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였으며 계획에 따라서 충실히 협의를 진행하여 상수 공급 계획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수 처리 계획입니다. 오수 처리 계획은 현재 현대화 사업이 진행 중인 통복 공공 하수 정말 처리 시설로 연계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계략 사업비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조사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부담금 등을 포함하여 약 2,160억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향후 개발 계획 및 실시 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이게 결론은 지금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이거 생산녹지 지역이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30% 이하로 바꾸는데 이게 이제 자연녹지 지역으로 바꾸는 거죠, 그렇죠? 나머지 부분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이거를 법정 요건 갖춰서 결국은 지구 지정하는 게 목적이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예.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지구 지정하기 위해서 법정 요건을 갖추는 그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5년 전, 6년 전에 이제 그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다 자연녹지로 다 입안을 했던데요, 시장이.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용도지역 결정권이 경기도에 있었잖아요. 경기도에 가서 이제 심의를 받았는데 그냥 용도지역만 바꾸지 말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갖고 바꾸라 그래가지고 구체적인 개발 계획이 제시가 돼서 요거 갖고 바꾸는 사항이에요. 예. 뭐 결론은 뭐 지구 지정이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김선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 이용 계획에 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초등학교가 지금 하나 들어가 있는데 일단 여기 전체적인 세대를 봤었을 때 지금 3,999세대로 되어 있어요. 맞으시죠? 초등학교 부지가 이렇게 마련이 되고 했는데 만약에 이게 교육청과의 좀 협의가 좀 어떻게 되신 부분에서 진행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이제 개발 계획 할 때 이제 구체적인 협의가 들어가는데 요것도 이제 그 협의에 의해서 하나 필요하다 해서 넣은 건데 구체적인 건 이제 실시계획, 개발 계획 실시계획 때 들어가고요. 아직은 그 단계는 아닙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저희 지역구에서 좀 비슷한 상황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소사. 네, 사 4지구 말씀, 삼지구. 3지구에 거기에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교육청에서 평가를 했었을 때 세대 기준 이상이 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건데 맞으시죠? 네. 그 교육청에서 지금 기준을 잡고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 줄 아세요 혹시?
5천 세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여기 보면 3,999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좀 만약에 교육청에서 또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지고 초등학교 설립을 불가하다라고 이게 통보가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아예 이제 5천 세대 미만이잖아요. 이런 경우는 교육청에서 누라고 학교를 누라고 해도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빼고 가는 게 맞아요. 이게 주민공동. 넣으셨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가안으로다가 눈 거고 이제 보통 한 개 근린 지구가 이제 2,500에서 3,000 세대마다 하나씩 넣는 거로는 돼 있어요. 초등학교를.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거는 저출산 때문에 5,000 세대를 가져야 이제 학교 하나를 해주는 거로 이제 실질적인 바뀐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넣은 건데 이것도 실질적으로 협의 들어가서는 빼야 될 거로 좀 보여져요 지금. 그럼 나중에 논란이 생기겠네요. 아니 이게 결정이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생산 녹지 지역을 자연 녹지 지역으로 가는 것만 의견 정치를 하는 거지 토지 용이에 대한 거는 의견을 묻는 건 아니에요. 일단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 문제들이 생기고 있다 보니까 과연 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할 것인가, 또 주민분들이 나중에 들어오셨을 때 그런 불편함이 생길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는 마당에 있어서 집행부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치를 좀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롯이 지적이고 하여튼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산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정구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면 예. 뭐 김산소 의원님께서 좀 질의를 했기 때문에 좀 추가적으로 좀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송담지구랑 거의 유사한 형태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학교 설립 조건을 보면 2개의 근린구역 내 1개를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1개의 근린구역이 2,000에서 3,000 가구니까 결국은 2개니까 4,000에서 6,000 가구가 돼야만이 이제 설립 조건에 맞는데, 문제는 이게 이제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 조건을 맞추더라도 중앙투자심사위원회로 가면 또 거기서는 24학급 이상을 권장을 해요. 학생 수가. 예, 그렇죠. 그런 것도 확인하고. 그렇다 보면 결론적으로 지금 김산수 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오고, 송담지구와 같은 또 그런 사태가 나온다. 그러면 애초부터 그 분양할 때 그 분양사들하고 그 지구 개발 훈련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마치 학교를 막 들어올 듯이 그렇게 그냥 홍보를 하고 뭐 그래서 기대를 잔뜩 갖고 들어왔는데, 나중에 막상 보니까 뭐 이게 학교가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가서 이게 희망 고문을 또 시키는 경우가 분명히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 그런 사례가 있고.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그러고 나서 뭐 들어와서 선택해서 분양을 받는다면 그런 피해자들이 없겠죠.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집행부에서도 분명히 그 각인을 좀 시켜야 되고요. 그 사람들이 분양책 보면 쓰긴 쓰는데 밑에다 쬐끄맣게 써서 알아보지도 못하게 이렇게 해요. 표기 같은 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개발도 좋고 다 좋지만 우리 또 평택 시민들이 또 아까 마냥 제대로 된 정보가 없어서 또 그런 그 희망 고문이 오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한 부분들도 참조를 하셔서 좀 이 사업들이 진행되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맞는 지적이시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 교육청 담당하는 국장을 도시계획위원으로 위촉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아예 참여를 해서 하라고 위촉을 시켰습니다. 지금 아예. 축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분양이죠. 분양할 때 그분들이 마치 학교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학교 용지는 당연히 있으니까요. 있으니까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나 아까 마냥 학교 설립 조건이라든가 뭐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그 학교 설립 가이드라인 같은 거를 보면 도저히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들어오는 것 마냥 분양을 예를 들어서 광고를 낸다면, 그렇게 받고 들어오는 평택 시민들은 또 다른 또 아까 마냥 피해를 보는 경우도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의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분양받는 거야 뭐 상관없겠지만 그런 피해가 안 가도록 집행부에서도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네, 김영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주 의원입니다. 그 뭐 자연 녹지가 이제 생산 녹지가 63.7%가 돼서 이제 이게 30% 이하로 생산 녹지를 줄이기 위해서 자연 녹지로 요 용도 변경하는 이게 과정인데 이게 뭐 물론 이제 개인적인 그 민간 개발에 설 때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인데 우리 이제 집행부에서 이렇게 도시개발이나 용도 변경 이렇게 지구 지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이제 그 주민 의견 청취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그 토지 내에 거주하고 있는 평택의 그 이름이 있는 뭐 그 주변에 빵과장신이라든가 수사별갈비 뭐 야옹 뭐 멍멍 뭐 말해봐 이제 이런 그 좋은 식당들이 많이 있잖아요. 식당가들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에 좀 이게 수용을 용도 변경하거나 만약에 이제 지구 지정돼서 이게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데 대한 어떤 반발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 같은 거는 어떻게 준비하시고 계신가요? 일단은 이건 이제 시에서나 하는 건 아니고 민간 개발입니다. 민간 개발인 거고요. 그럼 민간 이걸 용도 변경해서 민간 개발로 아니 민간이 제안을 한 거예요. 이거 제안이 시가 한 하는 거예요? 건 아니고 민간이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빵과 당신은 이거 이제 요거 맞은편 그러니까 쪽에 있는 예, 거고 이 안에 있는 거는 좀 큰 건물이 이제 예. 스타벅스가 있고요. 예. 그리고 버거킹이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도 뭐 식당이 유명한 식당들이 유명한 좀 식당들 많아요. 몇개 있잖아요. 많아서 예. 의원님 말씀하신 거대로 예. 이거 진행할 때 이게 이제 영업 보상이나 이런 부분에서 상당 부분 좀 진통이 좀 예상이 돼요, 사실 지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워낙 유명한 식당들이 많아서요. 예, 예. 그 저희들도 이제 거기가 유명한 먹거리 이제 거리가 하고 단지가 있습니다. 예. 조성이 돼서 저희들도 이제 많이 이렇게 가보고 이러는데 이런 민원 반발이라든가 이런 것도 이제 해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예. 그런데 이게 그러면 지금 그 민간 개발인데 이거 이제 용도 변경을 이렇게 지구 지정해서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저기 해 드리는 거네요. 지금 그럼 보면 이게 다 민간 개발도 다 공공에서 하는 거랑 똑같은 절차를 밟아 똑같이 해주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생산 녹지를 자연 녹지로 이렇게 변경하는 예도 드무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예 그러니까 이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진행이 더 도시화되고 이제 우리가 그 다 이제 용지 구성을 해서 우리가 다 집행부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는데 이 주변에 어떤 일어나는 집단 민원이라든가 민원 그 처리에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해주셔서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는 것도 집행부의 한 가지의 그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업 시행자하고 충분히 협의가 된 상태에서 사업이 진행되도록 노력 그렇게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영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처리장이 존치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데 표현하긴 그렇지만 그런 공동주택이 들어오고 주거단지가 쭉 들어오는데 또 기존의 미국 처리장에 대한 집단 민원이 또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려가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건 굉장히 오래된 데인데 저거조차도 혐오 시설로 또 해서 집단 민원이 또 발생될 소지도 있을 것 같은데 저걸 왜 존치를 하려고 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그 도시개발과장도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그 북쪽이 네. 청룡천이에요. 천으로다가 네. 구역계가 딱 그냥 에워싸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만 잘라내기가 구역계를 이렇게 잘라내기가 좀 어려운 거고요. 청룡천까지 저 녹지를 청룡천까지 다 연결을 배다리공원부터 저 녹지가 이제 청룡천까지 다 연결이 돼요. 저렇게 되면 그러면 청룡천에서 이제 그 통북천까지도 다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저 지역을 좀 빼기가 어려운 지역이고 저거는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이용 방안에 대해서는 아마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뭐 같습니다. 사업 대상지가 네. 뭐 그런 뭐 빠지기는 자연적인 조금 어떤 환경 때문에 이제 존치를 이제 생각하셨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우려스러운 부분이 이제 그런 거란 얘기죠. 저게 공동주택이 있고 막 이런 상태에서 또 뭐 소음이라든지 또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미관이라든지 뭐 분진이 있을 수도 있고 이렇다면 또 다른 또 민원거리가 또 발생이 될 텐데 굳이 저거를 존치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건 한번 심각하게 한번 좀 고민을 네, 해주셨으면 의견 주시면 다각도로 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대로 가겠습니까? 그 기존에 그 지금 안 가고 있는 그 지금 사업 개발 사업들이 그렇게 많은데 저 또 민간 또 개발 방식이지 않습니까? 아까도 이것도 민간이에요. 뭐 극렬한 또 갈등이 유발될 것이다라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 것들도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또 이게 또 민민 갈등이라든지 또 민관에 또 어떤 또 문제 발생이 되면 또 다른 또 어려움이 또 닥치지 않을까 벌써부터 우려스럽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윤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뭐 추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제가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지구 내에 동부화 고속도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나요? 포함은 안 되고요. 동측으로 동부 우회도로가 동측으로 지나가요. 예. 우측으로. 거리상으로 어느 정도 되죠? 뭐 지구하고 붙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네. 그러면 그 현재 여기 이제 민자 개발 도시 개발 사업 지역인데 네. 뭐 방금 전에 이윤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그 성공을 못 하고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되는 개발 사업이 많이 있는데 우리 평택시에서 지금 인구가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지만은 아직 호수가 지금 부족한 현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동안 사실 주택지 공급을 충실히 이행을 해왔기 때문에 네. 아파트나 이런 거에 대한 급등하거나 이런 거가 좀 없었다고 봅니다. 이제 주택 공급이 적게 잘 이루어졌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예견된 택지 개발 지역도 그런 맥락에서 삼성전자 이제 계속 공장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이제 짓고 있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미래를 대비하는 수요로다가 계속 그런 사업들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모자르면 갑자기 또 급등하고 그러면 또 이 서민들이 주거 공급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항상 10년 앞을 내다보고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면 갑자기 이렇게 주택 공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한 10년씩 걸리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미리미리 대비해서 준비를 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도시개발과장님 이게 몇 년 사업으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그 제한 수용하고 이제 그 지구 지정을 하기 위한 이제 사전 준비 단계에서 이제 진행 중인 거라서 개발 계획하고 실시에 수립할 때 이제 구체적인 개발 시기에 대한 부분들은 이제 계획서에 제출이 될 겁니다. 다만 이제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지역에 대한 개발에 대한 이제 필요성은 지금 뭐 다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제 그 지역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그 난개발되고 이제 개별적인 이제 개발 행위들이 많이 난립하고 있어서 또 그 또한 이제 다시 또 다른 이제 도시 문제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제 계획적 개발을 통해서 이게 그런 부분들을 좀 해소하는 차원의 목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앞으로 계획 수립하면서 충분히 잘 검토해서 이제 무리 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기간을 뭐 대충 우리 과장님이 여러 경험을 많이 하셨는데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시냐고요? 통상적으로 민간 도시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한 7, 8년 빠르면 7, 8년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조건을 갖추면은 이 인허가를 이제 평택시에서 내주는데 그 이유가 지금 문제잖아요. 서로가 이제 그 갈등을 유발시키고 토지주들 분들 조합원님들끼리 단합이 안 되고 갈등을 유발시켜서 뭐 비대위를 구성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싸우는 그런 형태가 되는데 이게 민자 개발이다 보니까 평택시 집행부에서 개입을 못 하잖아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이런 보완적인 어떤 그런 방침을 좀 평택시에서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계약서 자체를 좀 강화시켜서 몇 년도까지 이게 자체적으로 개발이 안 되면은 치환을 시키든지 전체적으로
원상복귀로. 네. 다만 이제 그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지구에 이제 공사 착공된 경우에 이거를 이제 제어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거가 좀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는 평택시에서 어떤 개발의 허가를 내주는 동시에 조건부를 너무 세게 부른다. 기부 체납의 어떤 이런 문제를 이런 그 후타적인 얘기도 있어요, 사실. 이거 조합에도 돈을 그 비용을 다 대줘야 되는데 뭐 토지를 내주던 현금을 주던 해야 되는데 과하게 평택시에서 과하게 요구를 한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공공에서 하면은 이제 기부 체납비율이 50%가 넘어가는데요. 민간은 이제 40%좀 넘는 거니까 공공보다 훨씬 더 기부 체납되는 비율이 적습니다. 지금 민간이. 이 공무원 그 협의서를 보니까 78조 상하수 사업소하고 79조 한국농어촌공사의 이제 협의서 내용인데 지금 수도물이 이제 부족하다는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대체를 할 생각이신지. 아까 제가 그 상수원 계획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지금 수도사업소에서는 이제 추가 이제 상수원 개발을 하는 걸 이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수원 개발 계획이 2029년 정도 돼야 이제 공급이 여력이 생긴다고 판단을 저희가 협의를 해서 의견을 들었고 그 계획에 맞춰서 개발 계획 시기를 조정할 계획인데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상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그 상수 사업소랑 협의해 가면서 사업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우리 도시개발 조합에다가 그 비용을 다 집행을 하실 건가요? 기본적으로 이제 민간 도시개발 사업은 개발에 따른 모든 비용을 이제 그 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당연히 이제 조합에서 부담해서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뭐 무리수는 안 되겠어요? 그 이제 지금 이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네, 텐데. 추가성 개발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상소도 원인자 부담금보다 부담금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거에 따라 이제 그 조합의 부담이 늘어나는 건 뭐 이제 저희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 그건 이제 다만 이제 그게 비단 민간 도시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공공에서 하고 있는 시가 하고 있는 모든 개발 사업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도 동일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적정하게 그 부담금 비율이 이제 산정되도록 상도 사업소랑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아시겠지만은 전기도 지금 부족하고 물도 부족한 상황이고요. 이제 그 해수를 이제 사용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도 있고 그렇지만은 이런 부분도 평택시에 지금 전기 부족 문제로 인한 계획은 지금 어떤 식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그 요 도시개발 사업 지구에 대한 한전하고의 기본 협의 때 뭐 전력이 공급이 안 돼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다는 의견은 저희가 의견 회신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는 뭐 더 깊게 판단을 받지 못했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기반시설 공급 부족에 따른 부분들은 관련 기관들하고 잘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협의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그 농어촌공사 이거 내용은 본인들의 지사 관할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평택 지역이 그 관할하는 이제 농어촌공사의 관할 지역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평택 지사만 관리하는 게 안성 아니라 쪽으로 돼 있어요? 네, 안성 지사하고 이렇게 구분돼 있어서 아마 그런 의견인 것 같은데 이제 이 지금 사업지구 내에 이제 그 농어촌공사 관련된 그런 시설들이 뭐 사업에 크게 지장을 줄 정도의 그 큰 시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계획 수립돼서 이제 개발계획 단계에서 협의하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한 거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게 뭐 농어촌공사의 사업은 이게 수로잖아요, 농수로. 예, 농업 기반시설. 공급하는 농수로. 예, 농업 근데 기반시설. 이 관리를 하는 게 평택지사에서는지 안성지사인지도 모르고 이게 협의서를 올린 거예요? 일단 이제 그건 이제 민간 사업자가 협의하면서 아마 그 구체적인 협의 내용, 협의 기간에 대한 판단을 이제 부족했던 부분인데 저런 부분들 저희 행정 지도 해가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요. 뭐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잘 그 체크하셔가지고 우리가
도시개발도 중요하지만은 거기에 반해서 이제 그 민원 상태, 우리 기존에 평택 시민이 살고 있는 생활의 터전에 대한 뭐 없어지는 문제, 뭐 이주하는 문제, 뭐 여러 가지 등등해서 민원의 대비도 좀 철저히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이 없으시네. 예,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권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도시주택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종식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의의 있으십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